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악한 일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 쉽다. 착한 일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오지만 그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생활에서 느끼는 일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행하기 어렵지만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임을 알기에 떳떳한 행동을 착한 일만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마음에 지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됩니다. 늘 웃을 수 있는 떳떳한 행동, 착한 일 마음에 새기면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불광선언에서 해주신 주지 휴강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이번 법문도 부처님 말씀 법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운명 개척에 필요하며 우리 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 오늘은 풍수지리와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민족의 장단점을 관찰하여 알고 고쳐나가 미래의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행동 지침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안고 가는데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끊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는 길 안내해 주십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진정한 깨달음의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도 일러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땅과 장소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운명 개척에 도움이 된다. 주역 풍수에 사는 얘기들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사는 곳으로부터 영향을 또는 영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지역에 대한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좋은 일이 없었으면 땅균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지역에 이사를 간다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계속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 주변의 땅균은 좋다.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살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휴먼 빙전,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입니다. 이런 이치는 하늘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고루고루 전달되기 때문인데, 하늘의 기운은 우리가 동양에서는 양이라 했고, 양은 항상 변화라는 존재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기운, 양의 기운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 공자님께서 이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군자는 점점 잘 되어지고 있고 소인은 점점 못 되어진다. 군자 상달이요 소인 하달이라, 이런 말이 논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은 처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세를 잘해야 된다. 군자는 지혜로워서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쳐나갑니다. 군자는. 그런데 소인은 변화할 줄 모릅니다. 늘 같은 것만 고집하더라. 자기 취미 생활 모든 것은 늘 고집을 함께 하더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이 점점 좋지 않다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잘 살펴서 이 장소에서 우리 집안이 또 내 자신이 나쁜 일이 났다. 사는 장소를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좋지 못한
버릇을 고쳐야 된다. 알게 모르게 전생부터 지어진 그 카르마의 그 업에 대한 좋지 못한 버릇을 스스로 조금씩 변화시켜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나가면 운도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서로 돌아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러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나를 봐서 좋은 일이 날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폭넓은 인간관계나 교류의 폭을 넓혀서 살아가는 주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기 내면에 집착하고 주변의 사람을 끊고 운명도 끊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장소를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좋지 못한 버릇을 개선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교류의 폭을 이렇게 더 넓혀보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급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좋은 땅이라는 건 우리가 가서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좋은 곳이 있어도 마음처럼 쉽게 이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내가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집보다 밖에 나가면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자주 방문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되더라. 대단한 이치죠, 사실은. 여행을 한다든지 산책을 하든지 명소를 찾아 그런 곳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행과 산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줄 알아야 된다. 좀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좋은 곳에 가서 산책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평소에 가까운 명소를 찾아 자주 산책을 해보는데 때로는 먼 곳의 명소를 여행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행하다 보면 점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운명이 개선되어 줄 수가 있더라. 땅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한국에 있는 풍토를 보는 대가들이 한국의 서울에 사는 사람이 오대궁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지금의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이 풍수론가들의 지론들입니다. 청계천을 자주 찾아 산책하는 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청계천은 원래 북악산에서 말하는 그 북악산. 예전에는 이 산을 백악산이라고 불렀는데 흰백자. 산 이름에 백자가 들어가면 상스러운 그런 산이라는 뜻이 있어서 옛사람들이 산에다가 백자를 많이 붙였습니다. 북악산의 이름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해서 한국의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바꿔 이름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서도 백악산은 백악산이다. 북악산이 아니었더라. 북악산에 대한 그곳에 물줄기가 흘러나와 그 삼청동을 지나서 경복궁의 왼쪽을 통과해서 종로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중간에 옛날에는 그 중학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장안에서 가장 상스러운 곳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들어가면 종로 무교동 지나서 일가에도 교보 빌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지나면은 조그마한 비각을 하나 있어요. 비각.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서울의 중심은 거기입니다. 삼각산으로 북악산으로 서울의 모든 장안에 전기가 모이는 혈자리라 바로 거기에 비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풍수가들이 아는 얘기, 일반 사람은 뭔지도 모릅니다. 거기 밑을 통과해서 북악에서 흘러내려온 내려온 물이 현재 덮여 있지만 그 밑에 물이 그때 거기 좋은 곳을 지나서 그 물이 바로 종로 지나서 을지로 좌편에서 지금 있는 청계천을 흘러간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청계천이라 안 하고 개천이라 그랬답니다. 맑을 청자가 뒤에서 불뜨다 그래요. 흘러갈 개, 겨이의 개. 가이 개가 개천이 아니고 우리 보통 개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개천이라 흘러갈 개천에 맑을 청자 청계천을 불렀더라. 물이라는 것이 풍수에 가지고 있는 8가지 조건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물은 땅속에서 솟아서 올라 흐르기 때문에 최고의 물로 쳤습니다. 과거에는. 그 물이 굉장히 뛰어난 물이었다. 지금은 지하수가 모자라서 한강물을 유입시켜서 지금 청계천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자주 산책하면은 건강과 운명이 좋아진다는 것이 오늘의 한국에 있는 모든 풍수가들이 얘기를 하더라.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면 지금 남북이 흘러가야 돼. 개천을 들여서 위쪽은 북쪽이 남쪽인데 북쪽은 음이고 남쪽은 양입니다. 기운이. 그래서 남쪽은 양, 북은 음이니까 양인 곳에서 앉아 쉰다면은 몸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고 음인 곳을 걸으면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영혼이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청계천을 자주 다니면서 산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운을 얻는다. 주역 풍수 대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청계천에 가봤지만 별로 느끼지는 못해요. 장관 가서 무슨 느끼겠어요. 자주 가야 되지. 한국에는 풍수 대가들이 말하는 명당이 많이 있더라. 물론 이 미국에도 명당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풍수가들이 옛날에 미국에 와서 이런 좋은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늘은 이미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더라. 인간이 한 발 움직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기운이 내게 한 발 다가옵니다. 마침내 우리는 천지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풍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될 수 있으면 산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덕이 되더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세계 어느 미래학자가 한국인과 일본 사람의 차이를 얘기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한두 마디를 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의 어떤 관계였냐. 한반도에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거기 왕인이나 아직기라든지 이런 뛰어난 문화를 간직한 학자들이 일본에 한국의 뛰어난 문화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늘날 나라에 가면 그 아스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 가면 굉장한 아스카 문화 있고 대불이 가지고 일본 사람답지 않은 우리나라보다 해서 없는 엄청난 자불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아스카 문화는 결국 백제와 일본사에서 일어나서 백제에서 전달해 준 것이고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싸움이었었어요. 임진왜란 전체를 볼 때는 선조와의 싸움이 아니죠. 또 기요마사라든지 가등청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있었고 구한말에는 민비 명성황후를 시한 불황자 집단 다케조나 이노부이 같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묘한 대립을 일으켰다. 현대 지금 오늘날 와서는 삼성과 포스코 현대 일본의 소니는 이미 서산에 지는 해가 됐지만 도요타라든지 몇 가지 세계적인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와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 쓴 내용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유럽의 학자가 쓴 얘기라. 그런데 요즘 일본과 한국이 근접 상태에 가서 혼접 중이더라. 근접 상태에 가서 서로 뭔가 접전을 이루고 있더라. 일본은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한국도 지도자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 나라 모두 국민들보다 질이 낮은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은 대화 정신입니다. 크게 뭉치는 정신. 일본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단결하는 사회자본, 소셜 캐피털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인류입니다. 일본은. 한국인의 약점이 뭐야? 혼자서 잘 논다는 사람, 혼자서. 한국 사람들이 유능하면 세계적이지만 그 유능함이 개인적 수준이나 가족적 차원에서 발휘되고 있더라. 한국인의 똑똑함은 가정과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신기할 정도로 허망하게 변형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공적이나 퍼블릭 비전은 약한 것이 한국인의 취약점이다. 정치학자 포트남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볼링으로 혼자 볼링 게임하고 혼자 어슬렁거리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런 표현들이 바로 한국 사람을 표현한 혼자 어슬렁거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깃발 하나 꼽으면 전 국민이 일본 사람은 꼭 뭉칩니다. 한국 사람은 뭉치지 못하고 어느 쪽에 가서 대장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2050년대 넘어가면 지구상에 한국 사람이 가서 다 대장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계점과 무기력은 뭐냐? 일본 사람들이 치받지 못하고 대들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사실상 아니요, 노라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성이. 일본 사람은 개척 정신과 도정성이 좀 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면 최대 강점, 좋은 의미로 맨 땅에 헤딩하자, 이런 정신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맞붙고 봅니다. 평양 사람들이 헤딩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말할 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비고 옮겨붙고 대들고 따지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진 그 힘은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불교불굴의 불도자 정신에 있더라.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이다. 일본에서 이런 데서 한국에 적수가 못 됩니다. 이 1997년도 제가 인도를 갔었습니다. 혼자 무전여행 간다고. 이 한국 스님들이 다 인도를 너무나 많이 가는데 나는 이 지역의 변방에 세상과 동떨어진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인도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양대학에서 부처님의 4대 성기를 설명하려니 내가 안 가보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이 나서 다음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97년도. 그때 인도를 가니까 인도의 뉴델리라든지 델리나 바라나시나 몇 군데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 기업체 깃발이 곳곳에 꼽혀있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 현대, LG 빌마다 깃발들이 꼽혀있는 거야. 야, 한국이 언제 이러는데. 그 내용을 그쪽 지역에 가서 한국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인도에 들어가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까지 인도에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 조사하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1년 안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가서 지사부터 세웠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합니다. 인도에.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 못 따라와요. 이것이 뭐야?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이다. 또 언젠가 세계를 노리겠다. 한국에 2002년 붉은 월드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리더와 리더십 분야에서는 비슷합니다. 사회의식과 공동체 정신에서는 일본이 1승이고 변방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객적적인 한국 1승에서 그래서 1승1무 지금 1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일본을 앞서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으로서 함께 한다는 마인드로 경제자본, 시장자본, 공장자본, 사회문화, 효율성 같이 협동정신, 양보, 희생 이런 들까지를 전부 한국 사람이 잘 말하는 우리 정신이라는 그런 것이야말로 지금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다. 우리끼리 좀 더 이해하고 신뢰하고 단결하고 협동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 보다 좋은 지도자와 지도층을 배양하고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의 두통거리는 낡고 무능한 지도자를 쏟아내버리고 욕심 적은 유능한 새로운 지도층을 내세워야 한국이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을 앞줄 수 있고 선진 대국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런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만 잘하면 크게 될 민족이니 조금씩 지금부터 변하고 바뀌어야 되겠다. 자기 구조조정, 대신 경영 모든 것에서 한국 사람의 단점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데 있더라. 앞을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3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것이니까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으로서의 한국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는 세계 제1위라고 그럽니다. 한국 부모들인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최근에 그 통계자료에서. 자기 자식들 미래를 위한 한국 사람들의 정성어린 투자는 이미 세계 정평에 나 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거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뇌물도 받고 파출부도 하고 또 심지어 이민도 갑니다. 이런 부모들의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예를 보면 전체에서 한국은 지극히 현재 지향적이라는 예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축구를 위해 투자한 게 2000년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시아 중위권에 있던 일본 축구가 1994년 재팬리그를 출범할 때 그 구호가 100년 구상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100년 뒤에 세계 초인류 축구 강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 구상 그때 당시는 축구 성적이 나쁠 때마다 감독 교체한 일이 전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자본권에서 허정부로, 허정부에서 히딩크로, 히딩크에서 최강기로, 최강에서 슈틸리케로, 슈틸리케에서 신태영으로 또 바꾼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하네요. 제가 축구, 사카, 풋볼의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유럽 축구를 다 봅니다. 한국 축구 유명한 거 다 봅니다. 그런 한국 축구가 히든급 때 와서 히든급 리더십을 해서 축구에 투자했을 때 국가대표팀이 뽑을 때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세 가지 연을 파악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뭐 고대 동문이다, 연대 동문이다, 감독, 선수 전부가 혈연, 지연을 뽑습니다. 그러니 무슨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겠어요. 그 중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없이 무명으로서 나타나서 스타가 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예요. 일본 사람이 자다라고 해서 축소지형자로 불렀으나 그들은 미래 세계를 내다보고
100년을 생각하고 투자하는데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했는가. 10년 뒤에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더라. 그래서 개개인으로서는 유능한 한국 사람이 유능한 회사원, 유능한 공직자, 유능한 기업자라든지 정치인이 되려면 많은 투자를 해서 길러야 되더라.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 한 한국은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1세기, 22세기 가면서 미래는 점점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한순간, 한 시대의 도약은 장기적인 비약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한국이 최소한 일본을 제치고 인류 초강국이 되려면 미래의 한국 사람 스스로가 자기 조국을 쇄신하고 먼 훗날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20년 전에 유대인이 이 미국에 처음 와서 지금의 월스트리트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100년 전에는 또 인디안 주장한테 또 샀죠. 13달러에 맨하탄을. 근데 그때 유대인이 와서 월스트리트 땅, 그 벌판인 땅을 사면서 100년 이후에 자기 후손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오늘의 21세기 미래는 뭐라고 꼬집어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더라. 너무나 격변적이고 중청적이고 다원적이어서 한국도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고, 당면 가제인 북한의 핵 문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이 단결하면 물리치지 못할 것도 없더라는 것이 미래 제3세기 학자들의 얘기더라.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정진하고 가끔은 참전 참여도 들어가보고 미래 경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구상해야 된다. 미래에 숨겨진 열쇠는 우리가 열심히 단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합니다. 우리 단점들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그 지도를 중심으로 국민이 단결하고 뭉치면 될 텐데, 제가 법정스님 모시고 갔는데 유럽 프랑스에 가서 그분들한테 몇 개 들은 게 있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정치인을 기릅니다. 정치인 학교에서. 전문적인 정치인을 양성합니다. 정말 훌륭한 스테이트먼트를, 폴리티션이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는 학교가 따로 있고 거기도 교육받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가 좋은 정치인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한국은 그런 것이 아직 없는데 정치 외국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출신이 대통령 된 적은 없으니까. 오늘은 부처님 말씀 초기행전, 집 없는 사람은 욕망을 끊어서 집착에서 자유롭고 자기 마음의 근원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통찰해서 형이 없는 무형의 법을 이해한다. 안으로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밖으로는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카르마도 업도 짓지 않고 편견된 행동도 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가장 높으니 이를 일컬어 도라한다. 42장경 2장의 초기 경전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집 없는 방랑자로 살아오셨어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인생의 해를 느끼고 길에서 고행수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시고 또 45년 동안 길에서 많은 중생을 위해서 포교를 하시고 길에서 조용히 열반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집 없는 것을 강조했더라. 집 없는 강조하는 그 진짜 의미는 다른데, 집이 없이 그 벌판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을 너무 크고 화려하게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삶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현재 우리가 머물러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현재 이 순간에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서 존재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나는 언제 죽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크고 화려한 변치 않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집의 호화롭고 좋은 차를 타고 호화주택을 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모든 초가사무는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출가사무는 그런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물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을 제일 먼저 주장하셨다. 조금만 더 지성적이고 직관적인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집이 없다는 것, 실제로 형상의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집이 없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수행자로서의 첫 걸음이다. 시간이 영원하다고 믿는 욕망의 집착을 끊어야 모든 것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집착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집착하고, 친구들에게도 집착을 합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데 집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강은 그저 흘러갈 뿐이더라.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뿐이라 대자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부인이 다른 남자에 도망을 가고, 남편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아내는 절망합니다. 몸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한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 절망들은 모두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기대심이 때문에 그렇더라.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집착된 그 소유심이 없었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겠는가? 뭔가를 포기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내 내면에 뭔가 집착된 소유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 소유가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포기해요? 아이들 역시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담마바다 법구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내면에 가진 온갖 투쟁과 싸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 저 대방강볼 화엄경 보면은 대성경전의 큰 경전이죠. 화엄경이라서 대단히 우주론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도 지침도 많이 있습니다. 화엄경 정행품에 보면 맑고 청정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삼업을 성취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아무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라. 부모님을 섬길 때는 잘 봉양해서 그저 편안하게 해드리고, 처자와 자리를 함께 할 때는 언제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자기 스스로 너무 애착과 탐착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큰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또 성적 욕망에도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말고, 잠만 더 자려는 수면력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덕을 갖추고 복을 쌓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 화엄경 정행품의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정행품에 남에게 보시할 때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해라. 모임에 참석할 때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한 내용을 깊이 깨닫고, 또 훌륭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조지 워싱턴 머리질을 볼 때는 진리의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림 없이 건너도록 하는데 집중하다. 이같이 하면은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밝히고 뛰어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화엄경의 정행품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다 쓸 얘기들이에요. 법구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이 괴로워합니다.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으려. 달마바다 법구경에 간절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진정한 무소유는 우리가 오늘 필요치 않은 것을 간직해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필요 없는 물건까지 간직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소유의 정신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생각해보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 수행자들에게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하셨지만 일반 재가신들에게는 정당한 노력으로서 부를 축적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회적인 생산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그를 함께 공유하다. 불교 경제론에 보면은 장암경에 나온 게 있습니다. 덕행을 닦는 총명한 사람은 산마루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난다.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히 일하고 그런 사람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마치 개미의 집이 점점 부풀어 오르듯이 이같이 하면 재산을 모으는 그런 사람은 집안에 복과 이익을 가져오는 가장이 됩니다. 그 재산을 내 몫으로 나누어 쓰라는 부처님께 불교 신자들로서의 가정경제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 몫으로 나누어 네 가지로 4분의 1등분 하는데 첫 번째는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 두목 가운데 한 가지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또 나머지 한 곳은 디파짓 해주라. 예치해둬라. 그러면 가난을 미리 막을 수 있다. 1대 2대 1로 생활비, 사업 계속 또 저축하는 것. 이미 2500년 부처님께서 장안경 원시경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신들도 이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는 돈은 남에게 보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돈의 사용이 아닐까 하는 가정경제의 기본 근본 가르침을 얘기하셨다. 그리고 열심히 번 돈 중에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보시하면서 나눠 쓰도록 말씀했습니다. 배교경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비유경이 있고 뭔가를 비유해서 하는 경이 있고 100가지 묘한 사실을 인용해서 비유한 경이 있습니다. 그걸 배교경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이 배교경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어리석음.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잔칫날을 앞두고 스님들에게 대접할 우유를 짜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유를 짜서 모으면 저장할 그릇도 마땅치 않고 그 맛도 변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소 뱃속에 우유가 고이도록 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영특한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송아지마저 어미소에게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잔칫날이 돌아왔습니다. 소를 끌고 와서 우유를 자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계속해서 짜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치에 온 스님들은 그 사정을 듣고 다들 그 주인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에게 보시를 하려다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내가 보시하지. 가끔도 여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스님 기도 열심히 해주고 이것만 딱 되면은 내가 보시 많이 하겠습니다. 긍정으로 긍정.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면 내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은 모이기도 전에 뜻밖의 재난을 위해서 또는 관청이나 도덕의 약탈을 인해서 잃어버릴 염려가 많다. 갑자기 목숨을 잃어서 자기 스스로 남에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온다. 보시는 그 순간에 생각날 때 조금씩 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 작은 보시라도 생각날 때 한다. 참다운 보시는 보시하는 그 순간에 형편에 맞게 보시하면 됩니다. 크게 널리 베풀면 크게 들어오고 비우면 채워진다는 그 진리 속에서 대폰반야경의 서본법에 보면은 베풀 때는 베푼다는 생각 없이 보시를 그냥 행하는 얘기입니다. 참다운 보시는 베푸는 사람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없고 베품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3년이 청정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다운 보시 정신으로 해서 생각이 났을 때 남을 도울 생각이 있으면 뭔가 말로 행동으로 또는 물질로 조금씩 있는 순간에 해주면 된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휴강스님이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백중기도를 맞아 4주간 특별 법문을 기획하셨습니다. 내일은 첫 번째로 정명사주지 도신스님의 법문이 불광선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일요일은 능엄스님의 법문이 있고요. 7월 30일에는 원적사주지 성향스님, 그리고 8월 6일엔 LA 달마사 정범스님의 법문으로 특별 법문이 이어집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불교 교리 강좌가 실시됩니다. 처음 4주간은 성화스님의 기본 불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5주째에는 주지 휴강스님의 수계와 법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큰 법당에서는 금강경 사경과 명상 수행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에 오시면 누구나 수행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불광사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면 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功德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설혜화 보살님, 플로리다에서 뉴저지 언니 집 방문하실 때 항상 절에 오시는데요. 그때마다 방송하느라 애쓴다 격려해 주시며 특별 후원금을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후원자이신 멸연행 보살님, 그리고 평생 후원자이신 조인행, 방규옥, 이순희, 차윤자, 임미영, 무척행, 윤순희, 안타림, 국정남, 길상행, 한현숙, 민경한 보살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불교방송 후원은 법보시입니다. 부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이 시간에는 플러싱 금강선언에서 해주신 강자구 법사님의 법문, 지난주에 이어 중생세계에 집착이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와 깨달음을 얻는 분들의 세계에 대한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이 관념을 떠난 것이 깨달음의 세상이다. 그 사이에는 강이 있다. 그것은 무의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무의식에 저장된 과거의 감정을 깨닫고 해결하는 것이 선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정화다. 이게요. 말로 하면 이렇다.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굴은 모른다는 게 화나대. 말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 물어보면 본인도 대개는 어렴풋이는 알아요. 왜 아들이 나한테 반감을 가졌나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억울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왜 억울하게 했나 이거죠? 엄마가 몰랐으니까. 그렇지요. 몰라서 그래요. 그 모른다는 것은 어머니의 떡 어머니에서부터 몰랐기 때문에 게 자꾸 내려와서 지금의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라.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를 아주 쉽게 얘기를 되는데 그 아담과 이브 이런 이론을 자꾸 갖다 대니까 그럼 아담과 이브는 어디서 나왔노? 이렇게 자꾸 되거든. 원죄하는 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사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으며 정가는 뭐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모른다 이게요.
그러나 원죄라는 거는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도 모르고 그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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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부터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선불교는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이것이 끊어지고 깨닫지 않으면 자꾸 내려간다. 이것이 윤회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우를 받은 대로 그 며느리한테 또 전달한다는 말이 있죠. 받은 대로 준다 이 말이 그 말이. 또 며느리 쪽에서 보면 뭐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 쉽게 말하면 감정이 전염이 돼요. 감정이 infectious disease야. 그래서 그 가정이나 뭐 학교나 이런 소사이어티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럽다고. 근데 한 사람이라도 고아원에서 컸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학교에 가면은 점심때 다른 방에 200명, 300명인데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여름인데 다 시원하다 그래요. 들어가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다 시원하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퇴바는 말이에요. 그게 확 실려가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 심리의 웨이크 포인트라고. 분위기 조성 그룹이 있다고. 그런 거에 이렇게 따라가지지 않는 그거를 하려면 자기 자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나를 알면 남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저 사람은 더우니까 좀 시원하다 하고 말이라도 해서 시원하게 느끼고 싶다는 wishful thinking이 그 말의 뒷면에 있다 이 소리야. 그런 건 많다고. 우리나라에 와우 아파트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길에 보면 건축은 안전하게 안전제일주의 그래 써놓고는 일하는 건 똑같아. 그럼 왜 그거를 썼나? 그거라도 안 쓰면 불안하다 이야. 뭐 아파트는 안전하게 짓자 그런 거라도 써야 된다 이게야. 그게 관념의 세상에서 하는 정치라. 정치하는 게 뭐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집안에도 정치 있고 학교에도 있고 뭐 사회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계를 맺는,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는 관계를 맺는 거라고. 그리고 우선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건축을 안전하게 하자. 안전제일주의다. 이런 플랜카드라고도 길에 붙여놔야 불안한 마음이 되어진다 이게. 그게 관념의 세계다. 종교하는 게 대표적인 거라고. 음식점에 가면은 다 끓여놨다고. 이거는 새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어쩌고 좋은 것만 다 써놨다. 신문에 광고에 뭐 이건 가짜지 싶은 건 좋은 문구는 다 써놨어. 좋은 문구 쓴 거는 난 보다네. 시원찮을수록 좋은 문구를 써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관념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자기가 자꾸 그거를 깨닫게 해야만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라. 과거 것을 현재 말하면 그게 현재가 돼요. 그러나 내용을 따지고 보면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현재를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면 현재도 따라서 이게 없어지면 현재도 없어지죠. 네. 그래서 자꾸 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래요.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은 자꾸 새로 돋아 나오잖아요. 식물도. 감정에도 뿌리가 있어요. 감정의 뿌리는 어머니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와가지고 젖을 먹을 때에 요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교육이라는 게 중요시돼요.
그때에서부터 어머니가 그 좋은 음악 듣고 나쁜 사건 이야기 이런 거 안 보고 하는 경우가 어린애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임신 중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담 폐소리나 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인지의 발달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킨 컨택트라요. 젖먹이부터 소화정신을 잘 해보면은 2살에서 5살까지의 정서적인 성장의 파운데이션이 완성이 된대요. 이걸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신이라. 어릴수록에 어른 대접하라.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는데 어릴수록 어른 대접을 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니글렉트하거나 이러면 어린애가 어른보다가 더 잘 알아요. 이런 거는 요즘 그 실험실에서 말하는 힌지 익스페리멘탈 마우스 있잖아요. 힌지. 쥐들도요. 점심시간에 테크니션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고 하면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한대요. 그것을 24시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 시간대로 좀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라. 식물도 감정이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철학에서 서양 철학에서 특히 존재, 나라는 것이 뭐 왜 사나 이게 문제거든요. 뭐 한다고 사나? 왜 살아요? 그냥 살죠. 왜 살아요? 그냥 왜 살아? 살아있으니까 산. 왜 살아?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 어? 살아있어서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산다. 그럼 사는 거는 뭐예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숨 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뭐 한국에 누가 뭐 오버도스 해가지고 수면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호흡도 곤란해서 여기 인터벤션 해가지고 인공호흡기에 따라서 살면 그 사는 겁니까? 제 생각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뭡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그거는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전기 자극하면 움직일 거예요. 말하자면 식물 인간이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는 살아났어요. 그럼 사는 거죠. 그럼 죽었다가 살은 거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것이 옛날에 힐랍 시대 때부터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룹으로부터 그 토론이 된 겁니다. 무엇이 사는 거냐, 왜 사는 거냐에 대해서 서양에 생각해온 거래요. 지금의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산다는 거는 감정의 표현이 있는 것은 산 거고 감정의 표현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다 이거예요. 감정 표현이 없는 것은.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남의 감정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 민주주의의 가장 세밀한 핵심은 남의 감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해요. 리스펙트하라 해요.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 안 벌어 가져온다고 잔소리 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약점 자체를 찔러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말아라 이 소리야. 당신은 어릴 때부터 시원찮았잖아 이러면 그거는 인격적인 감정을 칼갈이 찢어 놓는 거거든.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해요. 가정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 사회에 나가서 어린애들이 민주주의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그 일원으로서 그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가 감정을 리스펙트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혼자 살든지. 지금까지 법문의 강자구 법사님이었습니다. 깨달음의 길잡이 해주셨습니다. 플러싱에는 금강선언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8시에 강자구 법사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즉설도 있습니다. 금강선언 전화 917-304-477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한의원, 풍부한 임상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에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백중 49일 지장기도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선망 부모와 조상 영가를 천도하고 숙세의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지장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다는 것은 단지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한 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밝고 맑은 삶을 실천하는 이들은 존경받을 만한 멋진 사상을 지닌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존경할 만한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묻습니다. 떳떳하게 그렇다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삶이길 염원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부처님 은혜 감사드리며 도반들과의 인연 가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아스라이 멀고 먼 나라 해달결에 숨쉬는 조용한 나라 부처님 금빛 얼굴 가득히 웃음 지어 중생의 괴로움 모두 다 씻어주는 1600년 길고기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날아와 별의 복되게 하리. 가만 손으로 빚은 흙고 살금 묻혀 생명을 넣어 석구랑 찬란하게 보람이 빛내어서 나라의 별